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희생자들을 기리는 합동 분향소에 추모의 발걸음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시는 이런 참사가 반복되지 않길 기원했습니다. 진천에 이어 음성군 대소면의 산란계 농장에서 고병원성 AI가 또다시 발생했습니다. 이번 겨울 충북에서만 벌써 세 번째 확진입니다. 비상계엄과 탄핵정국에서 응원봉을 들었던 2030 세대 청년들은 힘을 모아 참사를 이겨내자고 응원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뉴스데스크 충북 소식입니다. 2024년 마지막 날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합동분향소에는 이틀째 추모 행렬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같은 아픔을 지닌 오송 지하차도 참사 유가족들이 분향소와 사고 현장을 찾아 슬픔을 나눴습니다. 비통한 참사로 마무리된 2024년, 시민들은 2025년 새해에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길 기원했습니다. 전효정 기자입니다.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합동분향소에 조문객들이 들어섭니다. 지난해 7월 지하차도 참사로 소중한 남편을 잃은 아내입니다. 747번 버스를 몰던 남편을 하루아침에 잃고 버텨온 지난 1년 반. 여객기 참사로 소중한 가족과 친구를 잃은 유족들의 아픔이 그대로 느껴집니다. 시민대책위는 참사 유족들에 대한 신속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정신적인 피해도 굉장히 심하고 또 그 후속 대책이 신속하게 이루어지지 않아서 여러 가지 갈등들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번에만큼은 그런 일들이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지난해 숨진 747번 버스기사의 아들은 무안공항을 직접 방문해 유가족을 위로했습니다. 위로가 될 수는 없지만 그래도 경험을 해봤던 당사자 입장으로서 오송 참사 유가족들은 어떻게 했는지에 대해서 뭔가 정보를 좀 드리고 싶어서. 충북도청 서관에는 제주항공 참사의 희생자를 추모하는 시민들의 애도 물결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누구나 겪을 수 있었던 참사였습니다. 2024년 마지막 날 분향소를 찾은 시민들은 마치 자신의 일처럼 슬퍼했습니다. 친구들 중에서도 지인분들 중에 혹시 아는 분들이 혹시 사고를 당하셨을 수도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들다 보니까 남일 같지가 않더라고요. 같은 항공업계에서 받은 충격은 더 컸습니다. 청주공항 거점항공사 에어로케이 임직원들은 항공인의 일원으로 깊은 책임감을 느낀다며 분향소를 찾아 희생자들의 넋을 위로했습니다. 종무식을 마친 공무원과 직장인들도 분향소를 찾았습니다. 갑자기 가신 분들이 많아서 좀 마지막 인사를 많이 못 하셨을 것 같아요. 그래도 좋은 곳으로 가서 좀 편하게 계셨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2024년은 이렇게 비통한 참사로 기억에 남게 됐습니다. 그저 안타깝고 참담하고 울적하고 그래서 어떤 음악도 신나는 거 들으면 안 될 것 같고 온 국민이 같이 이렇게 아파해야 될 것 같아요. 분향소를 찾은 시민들은 다시는 이런 참사가 반복되지 않길 바랐습니다. 내년에는 좀 보다 나은 생활이 되고 경제가 좀 안정이 되고 2024년 마지막 해는 이렇게 뉘엿뉘엿 지평선 너머로 사라졌습니다. 다사다난했던 2024년의 끝자락에서 시민들은 올해의 마지막 해를 보내며 2025년 새해엔 더 밝은 해가 떠오르길 기도했습니다. MBC 뉴스 전유정입니다.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희생자들이 탑승했던 보잉 737-800기종이 청주국제공항에서도 운항 중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충청북도가 한국공항공사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국제선의 경우 티웨이 항공의 일본 오사카와 후쿠오카 노선, 베트남 야짱과 다낭 노선, 이스타항공의 대만 타이베이 노선에 해당 기종이 운항 중입니다. 제주 노선에도 티웨이와 이스타, 제주항공이 해당 기종을 매일 운항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보잉 737-800기종과 이번 참사의 연관성을 확인하기 위해 6개 항공사가 보유한 101대에 대해 주요 부품 정비 이력 등 전수점검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충북에서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가 잇따라 발생해 방역당국이 비상입니다. 진천 2월에서 발생한 지 나흘 만에 이번엔 음성 대소인데요. 이번 겨울 충북에서만 벌써 세 번째 확진입니다. 이지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음성군 대소면의 한 산란개 농장에서 닭이 집단 폐사했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폐사 개체수가 하루 평균 10마리 이내여야 정상인데 100여 마리가 한꺼번에 죽은 겁니다. 방역당국 검사 결과 고병원성 가능성이 높은 H5형 항원이 나왔고 신고 하루 만에 최종 고병원성으로 확인됐습니다. 앞서 진천군 이월면의 산란개 농장에서 고병원성 AI가 발생해 16만 마리가 매몰된 지 나흘 만입니다. 두 농장 사이 직선거리는 6.5km, 차량으로 10분 거리입니다. 농장 간 수평 전파와 방역수칙 위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지만 충청북도는 야생조류로 인한 확산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발생 농장 바로 앞에는 이렇게 하천이 흐르고 있습니다. 미호강 줄기인데요. 미호강은 주요 철새 도래지입니다. 실제로 지난 3일 진천 미호강 야생조류 분변에서 고병원성 AI가 검출됐는데 검출 지점에서 반경 10km 안에 그 강가를 따라 두 농가가 있습니다. 저희는 뭐 소독 열심히 하는 방법밖에 없죠. 뭐 추가 발생 없도록 계속 노력은 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또 이렇게 발생을 해가지고 안타까운 마음이죠. 철새는 반경 30km까지 활동 범위를 넓히는 만큼 방역당국은 긴급 조치에 나섰습니다. 이번 추가 발병으로 발생 농가와 반경 500m 안에 있는 한 개 농장까지 전체 6만여 마리가 살처분됐습니다. 인접한 충주, 괴산, 증평, 진천 등 4개 시군의 닭 관련 차량 출입을 하루 동안 중단했고 기존 진천 발생지에 설정한 방역대와 별개로 음성 확진 농가를 중심으로 반경 10km의 방역대를 추가해 28일 동안 집중 예찰합니다. 방역대별로 위험한 지역은 좀 엄격하게 그 이동 제한을 적용하고 있고 정밀 검사를 다 완료했을 경우에 이상이 없다는 전제하에 이 반입이나 반출을 좀 허용을 하고 있고 이번 겨울 지금까지 전국 확진 농가는 19곳. 이 가운데 3곳을 차지한 충북은 34만 8천 마리를 살처분했습니다. MBC 뉴스 이지연입니다. 이번 비상계엄과 탄핵 전국에서 유독 눈에 띈 건 2030 세대의 참여였습니다. 세월호 참사부터 이태원 참사와 오송 참사, 그리고 이번엔 여객기 참사까지 겪은 세대인데요. 시민들이 거리로 나서 내란을 막아낸 것처럼 이번에도 함께 참사를 이겨내자고 이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초원 기자가 2030 청년들을 만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초등학생 때부터 아이돌 그룹 슈퍼주니어를 좋아했던 1992년생 33살 박하 씨. 파란색 응원봉은 콘서트 장에 갈 때만 꺼내는 가장 아끼는 물건입니다. 이렇게 소중한 응원봉을 처음으로 집회에 들고 나섰습니다. 아이돌 그룹을 응원하듯 같은 마음으로 살기 좋은 나라를 응원했습니다. 최를 응원하기 위해서 이제 흔드는 거잖아요. 우리가 모두 같이 다 잘 살기 위한 좀 더 나은 세상을 위한 그런 목소리를 내기 위한. 10년 전 세월호에서도 가만히 있으라는 말에 학생들이 세상을 떠났고 이태원 참사로 오송 참사로 평범한 삶을 살던 청년들이 숨을 거뒀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또 소중한 사람들을 잃을까 직접 움직이게 됐습니다. 가만히 있으라고 해서 더 큰 사고로 번진 거잖아요. 가만히 있으라는 말에 또 트라우마를 만들어준 사고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구나. 2002년생인 23살 다빈 씨와 서희 씨도 태어나서 처음으로 스스로 집회에 참여했습니다. 코로나19로 학창시절 내내 비대면으로 생활했는데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한자리에 모인다는 건 신기한 경험이었습니다. 대한민국은 1인 1투표권이라 내가 죽으면은 뭐 좀 민주주의가 무너질 수 있다. 그런 거를 이번에도 느끼면서 이렇게 한 명이라도 더 있으면은 조금 더 힘이 되겠구나. 윤 대통령 탄핵을 이끌었다는 희망도 잠시. 무안에서 여객기 참사가 발생했고 희망은 금세 절망과 슬픔, 분노로 바뀌었습니다. 안전에 대한 생각, 대책을 마련하려는 것보다는 본인의 이익을 취하거나 아니면 기업의 이익을 취하려는 그런 좀 자본주의적 생각이 아마 좀 지배하고 있어서. 하지만 집회를 통해 민주주의를 지켜낸 것처럼 힘을 합쳐 이 아픔을 이겨낼 수 있다는 믿음이 생겼습니다. 나와서 사람들이랑 같이 앉아서 막 소리 지르고 응원하고 혹은
한 마음으로 한 목소리를 내면 생각보다 훨씬 수월하고 쉽고 혹은 때로는 재밌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다. 성공과 절망이 교차한 연말. 이들의 유일한 소원은 참사의 비극 없는 지극히 평범한 삶을 사는 겁니다. 일상이 일상대로 흘러가는 게 행복한 건 줄 몰랐는데 이번 연말에 일상이 일상대로였던 게 정말 행복한 거였구나를 깨달았고 다음 해에는 일상을 일상답게만 살 수 있었으면 좋겠다. MBC 뉴스 이초원입니다.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에 관한 국회 표결에서 엄태웅 의원은 반대, 이종배 박덕흠 의원은 기권했습니다. 제천단양 엄태웅 의원은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는 과유불급이라고 주장한 권성동 원내대표 등 국민의힘 지도부와 함께 반대표를 던졌습니다. 이모선 의원을 비롯해 충북의 민주당 국회의원 5명은 모두 국정조사에 찬성했습니다. 유튜버 출신으로 임명 당시부터 이른바 극우 편향 비판을 받아온 김채환 국가공무원 인재개발원장이 최근 물러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한덕수 전 총리는 지난 27일 탄핵소추안 가결 전 인사권을 행사해 차관급인 김채환 원장에 대한 사의를 수용하고 면직 조치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임명한 김 원장은 유튜브 개인 채널은 물론 인재개발원 공식 채널을 통해 김건희 여사의 디올백 수술을 해프닝에 불과하다고 말하는 등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했다는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오늘 아침 6시 반쯤 청주시 현도면의 한 도로에서 승합차와 승용차가 충돌했습니다. 이 사고로 60대 승용차 운전자가 차에 끼어 구조됐지만 치료를 받다 숨졌고 50대 승합차 운전자도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경찰은 공터에 있던 승합차가 차로로 합류하는 과정에서 승용차와 부딪힌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금은방 업주에게 가짜 송금 메시지를 보내 귀금속을 가로챈 20대가 구속됐습니다. 제천경찰서는 지난 24일 제천시 중앙동의 한 금은방에서 3천만 원을 송금한 것처럼 업주를 속여 귀금속을 챙겨 달아난 혐의로 26살 남성을 붙잡아 구속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피해자는 이달 초 경기도 일대에서 3차례에 걸쳐 같은 수법으로 3,500여만 원어치를 가로챈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올해 충북의 소비자 물가가 2.2%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충청지방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충북의 연간 소비자 물가지수는 114.83으로 전년 대비 2.2% 상승했습니다. 코로나19 대유행 시기인 2020년 이후 4년 만에 최저 상승폭으로 2022년에는 전년 대비 상승폭이 5.7%까지 치솟기도 했습니다. 한편 이달 12월 충북의 소비자 물가지수는 1.9% 오르며 5개월 연속 1%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내년 제천 지역화폐 모아의 할인율이 8%로 재조정됐습니다. 제천시는 최근 발표한 내년 지역화폐 할인율 7%가 지역화폐 활성화를 저해할 수 있다는 지역 여론을 고려해 1%포인트 상향 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시는 내년 지역화폐 인센티브 비용 전액을 국비 없이 시비로 충당해야 한다며 현행 할인율 10%를 2025년부터는 7%로 낮춘다고 발표했었습니다. 지금까지 뉴스데스크 충북 소식이었습니다. 한 해 동안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